피디님, 인생 나락갈 뻔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왜 나락갈 뻔 했는지 아세요? 왜 나락갈 뻔하셨나요? 한 달에 7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면 인생이 나락갈까요? 안 갈까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은 차 팔아서 메꾸고 또 한 달은 전세 빼가지고 메꾸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나락으로 갔죠. 나락 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죠. 파산하면서 실제로 서류상으로도 나락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은 매장을 새로 하나 하셔가지고 월 매출 1억씩 찍고 계세요. 대박이죠. 이분이 예전에 인터뷰도 했었던 창동에 섭생정식 운영하는 오성진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7천만 원씩 그렇게 허덕이던 때가 있으셨던 대표님이세요. 그러면 좀 궁금해지죠. 매달 마이너스 7천만 원 하다가 어떻게 월 매출 1억씩 찍게 됐는지 그 영업 비밀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이 나락까지 갈 뻔했던 사장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알아낸 영업 비밀. 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뻔하고 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장사로 다시 또 재기를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가 직원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힘.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직원 관리를 잘하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피디님 혹시 목표 있으세요? 목표? 저는 제 이름을 건 영상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아, 멋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게 직원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매장을 운영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벽돌 나르는 일도 잠깐 했었고 모래 퍼는 일도 했었는데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빨리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반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조감도 같은 걸 보여줬어요. 다 완성되면 이런 건물이 완성되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벽돌 쌓는 거야. 저 그거 보고 나서는 와 갑자기 전율이 딱 돋으면서 내가 이 건물을 만들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약간 작은 목표가 생긴 느낌이랄까?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삶이. 그거를 오성진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이식을 한 거죠. 그러면 섭생정식의 명확한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매출 올리는 거? 매출 올리는 것도 맞는데 재방문을 이끄는 거였어요. 즉, 한 번 온 손님을 무조건 두 번 오게 한다. 이게 직원들한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거죠. 직원들도 저 손님이 우리 매장에 한 번 왔는데 어떻게 하면 두 번 오게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목표가 그거고 직원들의 목표도 그거니까. 근데 이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장을 관리하는 어떤 매니저라든지 점장 같은 분들은 원가 관리도 해야 되고 인건비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손님을 다시 오게 하려면은 서비스도 많이 주고 좀 더 많이 퍼주면 되는데 사실 그 코스트까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매니저랑 점장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매니저님이나 점장님은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야지만 대표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재방문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솔직히 목표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약간 이런 회의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인건비율 느리고 손님들 더 자주 오게, 더 많이 오게 해서 해결한 케이스도 있어요. 목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에 텐펜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야키토리 브랜드인데 그 매장에 들어가면 매장 안에 목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직원의 목표, 매장의 목표, 철학 같은 게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섭생정식 오성진 대표님이 모든 직원들, 알바생들한테 우리 매장에서 일할 때 저 손님이 두 번 오는 게 우리의 목표야 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영업 비밀이었어요. 그게 오성진 대표님이 살아나게 된 큰 발판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가치관을 만드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USP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USP가 뭐 메뉴적인 거일 수도 있고
입지적인 거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USB가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서 USB가 나오는 건데 이 남다른 식당이 되기 위한 가치관 그거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섭생정식 오성리 대표님은. 첫 번째는 생각이 다른 차별화, 두 번째는 생각이 다른 교육과 매뉴얼,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이 다른 CSR. CSR이 뭔가 하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데 우리 매장이 사회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 우리 동네에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약간 이런 거죠. ESG하고 조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생각이 다른 운영 방식인데 다 앞에 생각이 다른 있잖아요. 이걸 계속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보통의 매장은 가치관이 없어요. 보통의 브랜드들은. 그리고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는 매장들은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팔고 계산하고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관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직원들도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되거든요. 에르메스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에르메스의 가치관은 우리는 아울렛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그 뒤에 문장도 있는데 남은 재고는 모두 다 불태워버린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르메스를 아울렛에 가서도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중고로도 엄청나게 비싸게 나오고, 에르메스는 거의 명품에서도 끝판왕이잖아요. 다른 브랜드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아울렛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의 가치관이고 철학인 거죠.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에르메스는 절대로 아울렛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섭생 정식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섭생 정식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한 항목을 좀 꼽자면 이거예요. 설탕,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건강한 음식점. 근데 음식점에서 설탕이랑 조미료를 안 쓸 수가 있나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차별화된 USP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설탕 대신에 다른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미료 대신에 천연 조미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원산지도 모두 국내산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식당에 갔을 때 고춧가루 중국산, 국내산 뭐 같이 써놓은 곳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춧가루 가격이 거의 4배 정도 차이 나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섭생정식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도 그냥 국내산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거예요. 오성리 대표님이 장사를 건물주다에서 강의하실 때 사례로 들었던 몇 가지 매장이 있는데 양평의 데리스 바베큐, 그리고 또 산으로 간 고등어, 몇 가지 매장을 좀 예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평의 데리스 바베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꿈과 목표 얘기할 때 그 데리스 바베큐 사장님이 직원들의 꿈과 목표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서 사실 직원들은 좀 무언가 좀 감명을 받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장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고용주와 고용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꿈과 목표를 가진 어떤 직원과 그걸 이끌어 주려고 하는 고용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고, 산으로 간 고등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홍타리가 되게 유명한데 알타리물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되게 예쁘게 쌓아놓은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액젓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산지에서 직접 다 합니다. 고춧가루도 직접 다 재분까지 해요. 액젓도 다 가서 사고 무도 다 산지에 가서 다 직송으로 삽니다. 소금도 염전까지 가요. 염전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음식의 진심이고 섭생정식도 그런 동료 매장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자체가 좋은 식재료, 좋은 조리 방법, 끝까지 국내산을 고집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매장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오성진 대표님이 매달 7천만 원씩 적자 보시다가 지금은 섭생정식으로 완벽하게 재기하셨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장건에서 강의도 해주신 게 이 두 가지 영업 비밀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멋지니까 우리 가게에도 내 매장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하기는 쉬운데 네. 이걸 끈질기게 끝까지 해 나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성진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스스로도 고민을 해봤는데, 오성진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여러 개 운영을 해보셨고 실제로 본죽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브랜드를 기획해서 브랜드를 만드시기까지 해보셨다 보니까 사실 그 내공이 있으신 거죠. 강의에 보면 트라이앵글 이론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매장, 직원, 고객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 여기 어떻게 균형감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매장에 쏠려도 안 되고 직원한테 쏠려도 안 되고 고객한테 쏠려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한테만 쏠리면 직원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매장한테만 쏠리면 고객이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직원한테만 쏠려도 매장이랑 고객이 떠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항상 균형 맞추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시더라고요. 오성진 대표님이 그간 해오셨던 노하우들을 본인 매장에 잘 녹여서 그렇게 해서 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에서 강의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실전에 관련된 내용도 되게 많은데 이론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와 이걸 이렇게 풀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되게 감탄사가 나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 7천만 원씩 적자가 나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성진 대표님도 파산을 하셨고 하지만 또 장사로 재기를 하셨기 때문에 장사로 어떻게 재기를 하셨냐면 두 가지 영업 비밀. 첫 번째가 매장을 실질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직원들이 한 생각, 한 방향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섭생 정식에서는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오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저 손님이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쉬운 미션이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영업 비밀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정하는 거예요. 목표와 가치관을 정하는 건데 사실 작은 매장들에서는 이런 걸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정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이 가치관, 철학을 위해서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매장 운영에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사는 건물주다에서는 9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무랑 같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감탄사가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자로 좀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적인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